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8권 태극음양오행론 제2장 오행 부분 5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행 1권 강의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우리 오행이 뭔가 오행 계략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흔히 갖기 쉬운 음을 보면 왜 5인가? 10도 아니고 3도 아니고 왜 5인가? 중국의 여러 그 학자들이 고서들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오에 대해서 어떤 심오한 철학적인 의미, 없다.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5라는 게 우리 숫자를 세는 단위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숫자 세는 방법,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이 5개 있죠. 그래서 6행, 7행, 8행이 아니고 5행이다. 고서에 보면 곡식 할 때 곡부까지 해서 곡부 플러스 우리가 흔히 지금 알고 있는 5행 해서 6개의 어떤 물질 이런 게 나타나는데 곡부도 결국은 곡식도 목으로 우리가 분류가 가능하죠. 그래서 오행으로 대분류를 할 수 있는 건데, 자, 오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철학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두 번째, 오행이 뭔가? 오성, 별성, 오기, 이렇게 많이들 또 이걸 확장하고 있는데, 행이라고 하는 의미는 일단 5가지의 용, 쓰임, 그 다음에 용동, 오행이라고 하는 의미는 행용, 행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뭐 능동성, 운동성으로 되겠죠. 운동성. 이건 용도, 오용은요. 그 다음에 열, 행열. 이건 뭐겠어요? 그룹, 범주, 파하는 거죠. 이 오행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렇게 크게는 용, 오, 그러니까 행용, 행동, 행열 이 포함된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고대 어떤 동양인들이 오행이라고 하는 개념을 특별히 철학적인 어떤 의미를 두고 고안했다거나 하는 것은 약간 비약이 심한 그런 이론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음양오행 학설을 재창하고 또 발전시켜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확장하고 확대해간 측면이 있지만 원시적인 오행의 의미는 그다지 철학적인 심오한 의미는 아니었다. 그냥 5가지 용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또 5가지 능동성이나 운동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큰 5가지 범주로 그룹핑하기 위해서
오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행의 정의 보실까요? 오행이란 다 아시다시피 목, 화, 토, 금, 수죠. 여기 지금 제가 써놓은 것도 5종의 성질, 5종의 원소죠, 원소. 가장 기본적인 물질, 또 운동, 운행의 의미, 뭐 이렇게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에서 우리가 이걸 설명해 보면 두병이 북두칠성의 국자 손잡이 부분이죠. 두병이 동쪽을 가리키면 그 땅에서는 봄이죠. 우리가 봤을 때 이때는 계절이 바람이 불고 얼음이 녹고 씨앗을 뿌리를 내리고 발화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봄에는 기가 펼쳐지고 토통하고 뻗어나가는 운동, 소설이라고 하는 운동, 생명활동을 주도하고 통제하는 시기죠. 이런 자연계 일체 생명활동, 소설운동, 뻗어나가고 직선형의 운동이죠. 직선형. 그래서 기가 펼쳐나가고 뻗어나가는 운동 형식을 목이라 했다. 이거죠. 따라서 목은 오행 중에서 구체적인 수목이나 목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의 봄이라는 계절의 기의 펼침과 뻗어나가는 운동을 의미한다. 남쪽을 가리키면 여름. 그래서 화성, 화의 성질이 염상이죠. 염상. 덥고 위로 올라가는 것. 그래서 화의 기운의 어떤 운동 형식은 옆으로 퍼지고 올라가고, 서쪽은 마찬가지. 서쪽은 가을인데 기가 안으로 수습되고 수렴운동, 자연계의 일체 생명활동을 주도 또는 통제한다. 금속의 밀도가 크므로 수렴은 밀집의 상징으로서 금으로 명명한 거죠. 북쪽은 수성이죠. 하강, 숨기고 감추는 운동, 이런 것들은 수의 어떤 운동이에요. 봄에서 여름내리까지는 목기의 뻗어감이 화기에 이르러 상승하여 기가 양성운동을 하고, 가을에서 겨울까지는 금기의 수렴, 수기의 숨기고 감추며 내려오는 것에 이르니 기의 음성운동이죠. 음성운동. 여기는 양성운동. 그 사이에는 양이 음으로 바뀌는 데 여름과 가을의 전환 과도기. 중국 황제 내경에 장하라고 해요. 장하는 더운 열기가 가시지 않고 비가 이어지면서 기후가 후덥지근하고 습하다. 이때 초목의 가지 끝에서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이미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씨앗과 열매를 기르고 있는 것이죠. 동물은 태아를 잉태하고 후대를 번식시키지만 봄, 여름만큼은 교미가 활발한 게 아니다. 이때는 평온한 운동의 기가 평온한 운동, 자연계의 생명활동을 주도하고 통제한다. 또한 기의 뻗어감과 안으로 수렴하는 운동이 서로 균형이며 상승과 하강 운동은 상대적으로 균형, 일종의 동태적인 안정 상태. 토성은
그래서 이런 어떤 돈후 평온한 그런 운동이죠. 평온 운동의 토기. 운동 특성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OM으로. 뻗어나가는, 펼치고 뻗어나가는 것, 올라가는 것, 평온, 평정운동, 그 다음에 안으로 수습하고 수렴하는 운동, 그 다음에 하강하고 저장하는, 숨기고 감추는 것. 이렇게 운동 형식을 오행으로 표시하는 거죠. 계절의 교체 결정 요인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할 때 지구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의 주기성을 가진 변화가 결정하는 거죠. 북두칠성 그 두 병이 가리키는 그것이 결정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걸 보고 관찰하여 참조하는 것일 뿐입니다. 음양 사상과 오행의 관계. 음양과 사상. 사상은 우리가 소음, 소양부터 소양, 노양, 소음, 노음 이렇게 되는 거죠. 오행을 우리가 분류해보면 목화는 양이고 선천적인 거예요. 선천에서의 목화. 금수는 음이며 무토는 간지로 치환해 무토는 양 쪽에 가깝고 기토는 음 쪽에 가깝다. 사상은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소양, 노양, 소음, 노음 이렇게 표시하죠. 사상으로 나타내면 소양은 소양에 양기가 있고 양기는 상승하죠. 그러나 양이 적고 음이 많아서 양은 오로지 3분의 1에 불과하고 음이 3분의 1을 점유한다. 이런 음양 함량은 목이 제목이 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목은 전통이나 학습을 의미하는데 목의 사람은 상당히 전통을 중시하고 공부에도 오랫동안 파고들어서 공부하고 전통적인 방식을 이용해서 성장, 발전하니까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 목의 이면은 3분의 2가 음이니까 음이라고는 본래 사람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고생, 공공을 의미하죠. 모강한 사람의 다수는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지 못하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음양오행을 좀 더 세부적으로 연구하면 이렇게 묘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소양이 목이다 이렇게 아는 것보다는 소양이라고 양이 적은 것, 왜 양이 적느냐? 음이 더 많다.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목의 이면에는 3분의 1이 양이고 3분의 2가 음이죠. 따라서 목의 사람은 음이 많으니까요. 타인에게 컨트롤 당하기 쉽고 어떤 미혹 당하기 쉽고 미신에 함몰되기 쉽다. 목의 사람은 좋은 선생을 찾아야 한다. 명리학이나 어떤 그 역학을 공부할 때 제대로 된 선생을 만나야 되는데 잘못된 선생을 만나면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서 헤어나지도 못하는 거죠. 미신에 빠지기 쉽고 사기를 당하거나 혼동에 빠지기 쉽다.
간목 안에 양기가 을목에 비해 많고 머리를 내미니까 다른 사람이 총명하고 머리가 트이기 쉽다. 을목 중에는 음기가 상당히 많아서 더욱 미신에 빠지기 용이하다. 만약 을목이 화나 금을 보지 못하고 술을 보면 절대 다수는 미신에 빠지기 쉽다. 을목인, 음목이죠, 음목. 갑은 양목인데요. 술을 보면, 화나 금을 보지 못하고 술을 보면 미신에 빠지기가 용이하다. 목은 소양으로서 진정한 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도리어 음으로 전화가 상당히 용이하죠. 양은 정인군자, 총명, 성취가 있다. 일단 이면의 음이 자극되고 활발해지면 음으로 전화될 수 있고 바보로 변하고 타인에게 사기당하고 조종당하고 근데 자신은 오히려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미신을 쫓게 되는 거죠. 우둔한 음으로 전화되기 가장 쉬운 것은 을목이죠. 을목이 이런 때는 병이 생기기 또 가장 쉽죠. 팔자에서 을목이 병화의 인화를 보지 못하면 자기 혹은 육친에 가장 문제가 생기기 쉽다. 을목일간이 화를 보지 않고 도리어 술을 보면 구할 이상 몸이 좋지 않다. 소양은 어린애같이 지나치게 잘 변하지만 만약 변하여 노양이 이루어지면 불변한다. 소양은 양기가 상당히 약하다. 비록 형체는 불변해도 사상은 변하기가 용이하다. 타인에게 좌우되기 상당히 용이하다. 노양은 굳센 신념과 신앙이고 능력이 상당히 크며 외계의 영향을 받기 쉽지 않다. 소양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소음, 금이 소음이죠. 양 다 음소하니까 소음이죠. 그래서 양의 특징인 위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소음기가 나오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음은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 힘든 것들을 의미한다. 즉 소음은 일단 음은 음이기 때문에 음의 특징이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힘든 것. 소음은 그런데 양이 많기 때문에 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하고 과학, 정부 등을 의미하죠. 소양은 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하고 봉건, 미신을 의미한다고 아까 말했죠. 경금이 화를 만나면 많은 경우 검경, 법원 등이 직업이죠. 정부, 교양 수준이 상당히 높고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의 상이죠. 신금은 겉으로는 소음으로 보이지만 실제상으로는 정기가 상당하여 더 경금보다 양에 가깝죠. 명리, 물질, 금전을 의미하지만 도리어 공평, 공정하다. 경신금이 왕한 사람은 규율하는 걸 좋아한다. 규율. 규율은 규율, 규칙. 통상 영어로 룰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높은 단계에 있는 그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행위죠. 그래서 양이 이런 고난을 갖는 거죠. 모광한 사람은 지극히 맘내킨 대로 하는데 특히 술을 볼 때는 상당히 방조와 규율이 없다. 금의 겉은 소음, 불길한 것을 의미하지만 일단 화를 보면 왕한 양으로 바뀌는 거죠. 소음이기 때문에, 음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리는 성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양. 그래서 그리고 이때 금은 수음이 와서 평양하는 것을 기뻐하죠. 그러면 비로소
음의 태극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성하는 거죠. 양성. 소음은 음이 적은 거죠. 소음. 그러니까 소양은 일단 성, 양. 화가 되는 거죠. 소음은 두 가지 방법이죠. 일단 1번은 한 가지 노선은 소음은 일단 성음 수로 갔다가 토화를 만나서 평형이 이루어지는 방법. 음이 되었다가 다시 양이 와서 다듬는 방법. 아니면 소음이 목을 극하고 양을 돕는 거죠. 극목, 조양이다. 이게 또 아니면 화를 봐서 당금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때는 바로 양으로 바뀌죠. 이때는 도리어 음을 만나야죠. 두 가지 다 소음에 가고자 하는 모든 오행은 다 양으로 가서 그 일생이 일단락 되는 거죠. 이게 태극이죠. 여기 지금 이 말은 금은 화를 봐서, 그러니까 두 가지 노선인데 하나는 수를 봐서 노음이 되었다가 화토가 와서 그걸 다듬는 거. 아니면 소음 금이 화를 봐서 바로 원래 양이 막는 거기 때문에 양으로 되어 다음에 수음이 와서 조절하는 거. 두 가지 노선이 있는데 결국은 다 양이 달성되는 태극이라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는 지금 바로 왕한 양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음이 와서 평형하는 그 두 번째 노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그러니까 소음, 소양 뭔가 부족한 것 하나가 어린애 같아 잘 변하죠. 오로지 노음, 노양이 불변한다. 소음, 소양은 신념이나 신앙이 없고 활발히 움직이며 성장하는 사람의 변화가 용이하다. 소음 중에 경금은 기이고 기는 정신, 영혼을 의미하며 변하게 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가 종을 논할 때 경금은 종하기 상당히 어렵다. 양간이면서 경금이면 상당히 종하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데서도 그 근거가 되기도 하죠. 신금은 형이고 형이 이루어진 후에는 음기가 상당히 약하여 타인에게 좌우되어 양으로 전화하기 쉽다. 그러나 신금이 음에서 양으로 변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어차피 우리가 어떤 양으로 바뀌어서 태극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일간 혹은 신금이 왕하면 조합만 약간 좋아도 모두 복귀가 있고 비교적 좋은 직장을 다닌다. 경금은 언제나 화를 보아야 하거나 혹은 먼저 수를 보아 음을 이루고 다시 토를 보아 양으로 전화해야 좋은 직장이 있다. 아까 경금은 두 가지 노선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위에서. 그런데 신금 일간이거나 신금이 왕하면 조합만 좋아도 모두 복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금과 경금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소음, 소양의 전화. 하여튼 그 소양은 음으로 변하기 쉽고요. 소양은 양으로 변하기 쉽다. 소양이라면 본신은 양소음다. 양이 3분의 1, 음이 3분의 2. 그래서 수음을 보면 3분의 2의 음기가 인발되어 나오니까 수음이 이루어져서 양을 통제 조정합니다. 소양은 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기 쉬운 것이죠. 소음은 도리어 이름은 음이지만 이와는 반대로 본신이 음소양다 하니까 화를 보면 양기가 인발되어 나와서 양을 쫓아가니까 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소양은 겉으로는 비교적 양기여서 좋지만 실제로는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양은 성취를 의미하는 겁니다. 소양 중에 음이 많고 양이 적으면 반대로 질병, 빈천, 공부만 하고 이름이 없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상과 음양, 양을 위에 오행을 가미하면 이렇게 설명이 된 거죠. 오행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명리학책에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던 내용이죠. 오행이란 5종의 상태. 고인들은 1년 4계절의 냉난 변화를 파악하여 사용하는 특정의 물질로서 표시. 5종의 상태죠. 5종의 상태. 하여튼 기후 상태를 말한다면 목은 온, 화는 열, 금은 양, 수는 냉이죠. 따뜻하고 덥고 서늘하고 춥고 이런 거죠. 냉난의 변화가 지구상으로 일체 생물과 물질에 길흉호교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사람의 명운을 논하는 것도 사람이 살아가는 때의 냉난의 적정 상태 여부로서 기lum을 정한다. 오행을 확장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간지죠. 천간로서는 지구와 태양의 각도가 관계가 있으며 태양 에너지를 받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하죠. 이게 사상으로 다시 표현이 가능하니까요. 지지는 태양을 받은 후에 기후와 지위 상태를 표시하는데 태양 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 받는 영향을 따라 결정한 지지는 1년 4개 나타내며 8월 24시간 이 지구 냉난 상태와 변화죠. 지구의 냉난 변화는 봄에 시작하죠. 봄에. 그래서 따뜻한 거, 봄은 따뜻한 거, 여름 쭉 가는 겁니다. 오행상으로는 춘목, 온, 하화열, 그 다음에 지구, 이건 토, 추금량, 동수냉 방향이죠. 오행상 이렇게 되는 거고 오행은 천간 지지를 이용하여 정확히 표시한 후에 지구의 공전을 정확히 표시하고 그것과 지구 자전의 냉열 변화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시하면 운동 변화 법칙을 간결히 반영하죠. 자, 목은 생발, 조리 있고 정연한 물성을 가지죠. 목이라는 것은 나가고 발휘하는 거죠. 시작하는 거. 화는 열, 향상. 예를 들어서 목은 그래서 시작하는 거, 창작, 공부하는 거, 교육, 학술, 설명,
성장, 뭐 이런 것들 의미로 다 그 확장이 되는 거예요. 뭐 화는 정열, 발산, 밝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음양 냉란의 확장의 표술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것은 지의 오행으로서 냉란 변화를 표시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오행설은 유사한 현상을 그룹하는 방법을 채용. 아까 오의 행이 무슨 뜻이냐? 오용, 오동, 오열, 행동, 행용, 행동, 행렬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행렬입니다. 현상을 대략 5가지로 대분류하는 거죠. 유사한 속성이나 사물에 근거하여 이렇게 나누고 나중에 또 법칙을 운용하는 거죠. 한번 이것은 여러분들 나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모든 명리학 책마다 다 이런 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어떤 어떤 시간상 아침이면 목, 정오면 화 이런 식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기능, 그다음에 인생의 어떤 시기, 어린 시기, 그다음에 유년기, 그다음에 장년기는 화, 금, 수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어떤 카테고리별로 나누는 것들을 많이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차분히 생각하시고 또 혹시 분류가 잘 안 되는 부분 이러면 또 찾아보시고 근데 요즘 세상은 단순하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떤 오행의 그 혼합된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그래서 유튜버가 어떤 전파를 이용하는 것 어떤 화면을 찍고 하는 것은 분명히 화인데 단순히 화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유튜버의 어떤 직업을 우리가 어떤 오행으로 말한다면 아니면 유튜버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우리 사회에서 활용하는 그런 도구를 운영하는 사람 이런 걸로 본다면 화오행이 주된 것이긴 하지만 작가적인 특징, 목도 있고요. 기계를 어떤 최신 하이테크 기술 사용하는 금이라고 하는 특성도 있고요. 이렇게 요즘 시대에서는 이렇게 오행이 혼합된 형태가 대부분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항상 연구하고 궁구해봐야죠. 궁구. 오행 특성의 세분화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간지란 오행을 실현하는 것이죠. 오행은 간지를 타고 우리 인간 세상의 만물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제가 줄처럼 간목 혹은 을목이 왕해도 언제나 목기가 왕한 것은 아니다. 목기는 예를 들어서 갑기도 있고요. 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목의 기와 형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것은 양, 그래서 갑, 을이기도 하지만 또 기 중에 형이 있고 형 중에 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을목이 크게는 목으로 따지면 형이라고 하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형 중에서도 을목기가 있고 을목 형 중에 또 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질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 그러니까 나중에 형기 이론은 또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성, 형, 질. 이렇게 뭐 일단은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간지 가불목은 오행 목기와 같은 것이 아니죠. 가불목이 유기할 때에만 여기서는 비로소 오행 목기인데, 예를 들어서 원령을 얻거나 원령을 얻지 못하여도 후천에서 활성화되는 경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서, 그럼 간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우리가 뭐 구태여 생사를 얘기하지 않아도 간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럴 경우는 전체적으로 간목은 기라고 하지만 그게 갑기이기도 하고 갑의 형이기도 하죠. 그래서 크게 형기로 나눈다고 해도 기 중에 또 형기가 있고 형 중에 또 형기가 있을 수 있다. 활성화가 뭐냐? 자유스러운 정도를 가지고 그 기의 성정이 체현될 수 있으면 활성화됐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목은 주로 인을 담당하는데 목의 선량함, 어떤 불도를 좋아함 등 특성이 능히 체현되어 나올 수 있다. 활성화되겠다면요. 뭐 화는 주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죠. 화가 겨울이면 죽은 화이니까 얘를 주로 하지 못하고 화의 긍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고인들이 말한 내용을 이해하려면 보아서 이룰 수 있는 가불목, 우리가 눈에 보아서 이룰 수 있는 가불목을 목의 성정이라고 보지는 않아야 됩니다. 세간에서 오행의 사월에 대한 간법은 통근을 주로 정하는 어떤 견해가 있기도 한데, 근이 없으면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대부분. 그런데 이건 오류죠. 사월에 논하는 것은 기입니다, 기. 형체의 통근이 아니면 사람이 살아있다면 항상 기가 있어요. 오상의 일인의 지신을 한번, 오행이 대표하는 우수한 유전자죠, 유전자. 이런 유전자를 오행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목은 인이라고 하는 유전자입니다. 사람이 인이 있으면, 선량함이 있으면 염치를 알게 되고 위로 올라갈 수 있고 학업 향상이 좋다. 목은 학생을 의미하는데 학습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다만 만약 지나치게 인자하면 이것은 목이 성향됨이 없다라고 설명하죠. 기존에 우리가 그냥 그래 뭐 목은 인이고 의는 경이고 금이고 예는 화고 지는 수이고 신은 토다, 이렇게 그냥 알았던 거 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행과 음양과 어떤 오상을 결합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라는 거죠. 금이 의인 줄 우리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죠. 그런데 금의 가장 우수한 유전자, 의의 기를 논하는 그런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행으로 사주팔자를 해석할 때 단순히 금이 의라는 것만 가지고는 해석을 하진 않습니다. 금의 예를 들어서 학습 능력이 뭐냐? 금의 학습 상당히 빠르죠. 목은 천천히 하는 거고 금은 빠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분야 아니면 과학, 기술 이런 쪽에 금이 특징을 갈 수밖에 없죠. 여기 금은 기계, 하이테크 제품,
우리가 어떤 명을 논할 때 프로그램이나 기구가 있다면 화극금의 현상은 그걸 조작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화극금이 득용한 사람은 현대화된 것들, 하이테크 관련한 것들을 익힐 수가 있고, 금이 수를 보는데 제어가 있으면 역시 기술이 있죠. 그래서 이 같은 명리학 어떤 그 설명을 해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활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금의 특성을 우수한 유전자를 잘 발휘하는 경우 가능하다는 거죠. 화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쭉 예를 주관하는데 예절이죠. 규율을 아는 것은 최고 높은 수준에 아까 말씀드렸던 높은 수준의 어떤 의식, 인식인데 득도죠, 득도. 득도가 별거 아닙니다. 규율을 아는 거. 룰을 아는 거죠. 따라서 목화통명의 사람은 상당히 총명하고 지혜를 가지며 사물의 규율과 법칙을 장악할 수 있다. 그러나 화도 좋지 않은 특징을 많이 가지는데 규율과 법칙을 파악하고 알고 있으므로 간단하고 직접적이 되기 때문에 성깔에 문제가 있기 쉽다. 기질이 최고 좋지 않은 오행은 화와 금인데 화는 폭발하는 기질, 맹렬한 화는 금을 강하게 하죠. 사리에 밝은 것도 화와 금. 균형이 좋지 않아 성정도 좋지 않게 된다고 알아야 된다.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행을 피상적으로 공부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좀 깊은 내용이 있어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수는 질을 주관한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실제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가. 지혜는 규율입니다. 지혜는 화에 속하고요. 지능은 수에 속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식간, 오행, 십신 이걸 결합할 수 있습니다. 자, 갑은 편인, 을은 정인, 병은 정관, 직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오행 식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오행의 고유 의미를 십신의 의미를 가져다가 분류를 해본 겁니다. 정은 정관, 토는 자신, 비견 이런 거고요. 경, 겁재, 편재, 신은 정재, 임은 칠살, 상관, 개수도 마찬가지로 칠살, 상관.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제가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여간 이런 것들을 지금 오행과 어떤 음양과 식간을 특성을 공부하시면 이렇게 해도 갑이라는 것은 그 고유한 특성은 편인의 특성, 십신로 말하면 호기심, 공부하는 거 이런 거죠. 을목은 정인의 특성 있는 거죠. 토는 신을 관장한다. 전승, 교사. 어느 업종이든 상관 오행의 가장 우수한 유전자를 자극하고 활발하게 하면 그 분야를 잘하는 것. 이런 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제가
제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 외에 또 동양 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읽어봤으면 하는 책을 한 권만 고르라고 한다면 8권입니다. 8권. 음양오행에 대한 습관에 대한 그동안 명리학 책에 다루지 않았던 상세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습관 특성, 곡직, 염상, 가색, 종력, 운하. 오행으로 습관을 세분하고요. 분화하고 특성을 이렇게 설명했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곡직이다. 을목이 곡, 갑이 직. 앞에 음간이 나오고 뒤에 양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염은 정화, 상은 병, 종은 신, 혁은 경, 유는 개, 하는 임. 토만 예외로 가가 무, 색이 기입니다. 염상, 종력. 왜 신금이 오만하고 이런 기운이 어떻게 종할 수 있을까? 종의 의미는 뭐냐? 예의범죄를 강구하는 거예요. 법률, 제도, 상업이나 장사하는 경우 필요한 모범 규준이죠. 우리가 모범 규준, 스탠다드, 그런 모범 규준. 그래서 종이 그런 겁니다. 종. 따르는 거죠. 혁은 반대로 뒤집고 엎고 개혁하는 겁니다. 윤하, 가색. 이런 것들을 재밌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행의 부분적 사회 특성, 음화는 호색한다. 그 다음에 음목은 호살, 음수는 호주, 음금은 호도, 음토는 호광한다. 오행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다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오행 특성을 좀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해 놓은 것들입니다. 오행과 인사물의 대응. 우리는 이것이 오행과 빈부귀천의 대응 관계, 양은 천생부유가 있고 어쩌고 하는 것들이죠. 금수는 음이고 명리 물질, 다듬어져야 하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일하는 것 밖에서 분주한 것을 의미한다. 오행과 사회 대응의 대응관계. 십간이라는 것은 10대 물종, 존비와 군신. 오행이 사회상에서 대표하는 주요 인사물. 화는 정신문명, 수는 물질문명. 읽어보시면 됩니다. 금은 물질이고 후천이면 외를 주관한다. 목은 선천, 전통, 정신, 문화, 자아성장. 내재대, 자아성장이니까. 정신문화, 내적 성장, 내를 주관. 금은 물질, 외를 주관. 대립하지만 하나가 적으면 안 된다. 상호 대립은 서로 존재의 전제죠. 금목의 관계와 수화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오행의 역할을 알고 나면 금이나 목이 손상되는 걸 보면 판단이 가능하다. 만약 팔자에 금이 약한데 손상을 입으면 이것은 금의 우성인자, 외계의 어떤 소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조건과 능력이 결핍되고 그 방면의 상을 행하려면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사람은 장사하면 실패하겠죠. 이렇게 식간의 어떤 지도적인 사상을 알 수 있다. 이 다음 표는 여러분들이 다른 책에서 많이 보았을 겁니다. 오행의 의미, 오미, 오색, 오화, 오기, 오방 다 오자로 해서 이렇게 오행과 관련된 걸 그룹핑한 거죠. 아까
행렬이죠, 행렬. 오행의 의미 중에 포함된 행의 용동열 중에 열이죠. 오성 같은 경우 보죠. 오성. 술직, 열정, 충우, 견강, 요약. 아까 오개는 기타 특성에서 음목은 그 호색한다. 아니, 음화는 호색한다. 음목은 호살한다. 음토는 호광. 음금은 호도. 음수는 호주 이렇게 됐었죠. 간지론의 도입 부분으로서 오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오행과 현기관계부터는 제8권 음양오행, 태극 음양오행론 강의를 할 때 이어서 하도록 하고, 간지론 서론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